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균관대학교 의대 MMI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학들 중에서 가장 먼저 면접을 보는 학교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성균관대학교를 합격하고자 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첫 번째는 면접이 수능 이전에 또 가장 먼저 면접을 보고 지금으로부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 내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과연 1단계 통과하고 나면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의대 MMI 면접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면접 일자가 10월 22일,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죠. 1단계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면접 고비만 넘게 되어지면 어차피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1단계 합격하고 면접만 잘 본다면 성균관대학교에 꼭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도 많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 배수가 3배수, 배수가 크지 않다라는 점 특징이고, 2024학년도로 가면서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늘어난다는 점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의 반영 비율은 20%, 반영 비율은 크지 않죠. 보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인 면접의 경쟁력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성균관대학교의 경쟁률이 높다는 점,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년도의 합격생 교과 성적 50%나 70%를 고려했었을 때는 대부분이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끼리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하고 난다면 사실상 20%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면접은 MMI 다중미니 면접을 통한 인적성 평가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단계, 단계별 10분 정도, 2단계에 맞춰서, 그러니까 2개의 방에서 운영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각 단계별 5개 척도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제출 서류는 서류평가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어지고, 면접은 보시는 것처럼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4단계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스텝 1에서는 면접 전 대기실에서는 수험생에 대한 본인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 회수, 그 다음에 가번호를 추첨하게 되고,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스텝 1에서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2 과정에서는 면접실 앞 대기, 그 다음에 면접실 앞에서 제시문을 읽고 상황을 먼저 숙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스텝 3에서는 면접이 진행이 되어지고, 이때 면접 번호를 확인하고 면접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종료가 알림이 이루어지면 퇴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4에서는 면접 후 대기실에서는 면접 종료 후에 면접 후 대기실로 이동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 면접 종료 확인 후 귀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면접의 절차가 1, 2, 3, 4, 4단계로 진행이 되어지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아실 점들은 이제 성균관대학교 서류평가 전형에서 어떻게 서류평가를 하느냐 봤더니, 평가 영역 및 반영 비율에서 3개의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지는데, 주목할 점들은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전형인데, 서류평가 전형에서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50%, 개인 역량이 30%, 잠재 역량이 20%로 학업 역량에 대한 반영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학업 역량의 높은 반영 비율이 어찌 보면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합격생의 교과 평균 성적에 반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 교과 평균 성적 70%의 성적이 1.14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 알 수가 있고,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사실상 일반고 학생들의 전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 의예과 이렇게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높은 이유는 아마도 서울 주요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 다시 말하면 중앙대학교 다빈치나 탐구형 전형, 그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이라든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이런 전형들에 집중적으로 원서 지원이 교차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 미반영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에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서류평가 전형에서도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50%나 되다 보니까 결국 교과 성적이 중요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집 인원은 2023학년도에 25명을 선발하다가 올해 20명으로 인원을 줄었죠.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논술 전형이 새롭게 신설이 되어지면서 그 인원만큼이 감소가 되어졌다 볼 수 있고요. 경쟁률은 꾸준합니다. 올해가 물론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더 높아졌죠. 25.50대1로 경쟁률이 상승했고 전년도는 19.44, 그 전년도는 21대1이기 때문에 최근 2021학년도, 2022, 2023학년도에 비해서는 가장 경쟁률이 뜨겁다라고 볼 수 있고, 충원율은 2022학년도에 152%.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와 비슷하게 성균관대학교는 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이 성균관대에서 서울대로 또는 카톨릭대학교나 아니면 연세대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역량이 크다. 다시 말하면 학업적 우수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상위 대학에 연쇄적으로 이동하게 되어지고, 따라서 충원율이 152%의 충원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은 2022학년도 1.14인데 교과 성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2022학년도는 교과 평균 성적 70%가 1.14, 그 다음에 2021학년도는 1.13 정도, 그 다음에 1.3 정도가 되고요. 2020학년도는 1.5 정도가 되는데 2022학년도 최종 등록자 성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니까 50% 성적이 1.09, 그 다음에 70%의 성적이 1.14, 그리고 점수 편차가 0.05 정도의 점수 편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집중적으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전년도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실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교과 성적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서류평가 전형에서도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전국에 계시는, 다시 말하면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성균관대에 대부분 집중적으로 몰렸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1차를 통과하게 되어진다면 사실상 성균관대학교에 원서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차이가 사실 거의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원한 학생들 사이에서의 내신 성적의 편차가 크다면, 그렇죠? 내신 성적의 편차가 크다면 내신의 영향력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수능 최저도 반영이 되어지지 않고, 또 전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을 기반으로 대부분 원서를 썼다면 지원한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대부분 1.0이나 1.1 초반대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원서를 썼다고 봐요. 1.34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원서 지원이 사실상 특별하게 고등학교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은 1.0이나 1.1 얼마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서를 썼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단계 서류평가를 통과하게 되어진다면 사실상 내신 성적의 격차는 크지 않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더군다나 면접을 보더라도 지원한 학생들의 유형 자체가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학생들끼리의 학업 역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짧은 기간 동안에 누가 면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비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유형이 다양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영재고 학생들이거나 과학고 학생들이거나 자사고나 일반고 학생들이 포괄적으로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들을 본다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나 제시문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난이도가 좀 높다면 사실상 면접 준비와 관계없이
어찌 보면 유불리가 결정이 되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최저 반영하지 않고 그쵸? 그 다음에 전년도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는 대부분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썼을 거고 1단계를 통과하고 난다면 사실상 면접밖에 없거든요. 20%. 그리고 그게 동일한 유형의 고등학교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학생들끼리 학력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면접의 중요성이 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 기출문제 의의 1, 그 다음에 의의 2, 두 개의 제시문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제시문 자체가 사실은 별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성균관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보시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대 면접 제시문이 공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리 알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의 1에서 주어진 질문 내용은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면접위원회 질문에 답하시오. 자, 대학 합창 동아리에서 한 달 동안 공연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오프라인 연습 참가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창 단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함께 모여 노래 연습을 해야 하므로 온라인 연습은 불가능하다. 자, 주영이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연습에 참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는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인데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나는 백신을 맞지 않았고 앞으로도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발하였습니다. 온라인 투표한 결과 25대5로 미접종자는 연습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자, 질문 내용은 지원자가 이 동아리의 리더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의 제시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도표를 활용한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 내용보다는 도표를 활용한 두 번째 질문 내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도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질문에 맞게끔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면접위원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위의 자료가 나타나는 바를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제시하시오 라고 했어요. 도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도표에서는 OECD 주요 국가 기대 수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도표에서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OECD 주요국 국민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도표에서는 OECD 주요국 행복지수에 대한 도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도표 내용들을 읽고 실제 발표하는 훈련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 도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면 이 도표의 내용을 읽고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의 1과 의의 2 중에서 특히 학생들이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두 번째 도표를 활용한 내용 지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도표의 내용들을 보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구설 발표하는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한 안내책자에 면접 후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면접 후기 내용들을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정신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한다 한들 면접실에서는 처음 보는 문항을 만날 것이다. 어떤 문항을 닥치더라도 백지 상태가 되지 않도록 나름의 행동 강연을 마련해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은 많은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면접장에 가면 머리가 하얘지죠.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걱정이 많이 앞서고 그러다 보면 사실 제시문을 읽는다 하더라도 빠르게 그것을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어떻게 말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계획을 잡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워요. 더군다나 성균관대학교는 모든 대학들 중에서 첫 번째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준비한 정도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드러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 대학의 면접에 많은 준비가 소요가 되어진다는 점 이거 꼭 아셔야 되고 성균관대학교의 면접의 준비가 이후에 진행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영남대학교에 원서를 썼다.
번양대학교에 원서를 썼다. 또는 뭐 서울대에 원서를 썼다. 경희대에 원서를 썼다. 또는 뭐 물리산대에 아주대에 원서를 썼다라고 한다면 성균관대학교 면접 준비가 이후의 대학의 면접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 면접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는 대학에 가서 실제 면접을 보고 오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돼요. 학원에서 많은 연습을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실전 경험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면접을 본 학생들을 통해서 면접 후기에 4가지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면접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질문 없이 인성 관련 질문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와 관련이 되어진 질문 내용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제시문에 기반한 면접들이 많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와 관련이 되어진 질문과 답변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년도 면접이 꼭 이랬다고 해서 그 다음 연도도 반드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미리 예상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질문이 이루어지다 보면 크게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성균관대학교의 면접은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긴 하지만 학생부나 자소서에 관련된 면접 질문도 어느 정도 준비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답이 있는 문항들이 아닌 만큼 제시된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논리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풀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사실상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이런 지문들, 의의 1에서 주어진 지문이나 의의 2에서 주어진 이런 도표의 제시문 자체는 읽어보면 내용의 깊이가 사실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죠? 누구라도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면접에서의 가장 핵심은 이런 1차적인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죠. 반드시 학생이 이 제시문이라든가 도표를 보고 난 다음에 구술 발표를 했었을 때 추가적인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루어진다는 점이고 이 추가적인 질문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사고력이나 학업적 능력들을 깊이 파고드는 면접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제시문은 단순하고 표면적인 내용이지만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이루어졌을 때는 되게 깊이 있는 질문이거나 추궁식의 질문, 다시 말하면 압박 질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문 자체에만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된다. 지문을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구술 발표하고 그 구술 발표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두 번째 문항이 도표를 해석하는 문제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했던 것보다 도표가 많이 나와서 조금 당황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은 시간들이 소모가 되어지거나 당황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표를 활용한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습이 상당히 많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는 제시문에 나올 만한 최근 의학적 이슈나 사례들을 좀 더 많이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면접 후기에서 학생들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하이퍼리뷰는 성균관대학교 면접 특강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첫 번째는 면접일은 10월 22일 그 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0월 19일 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죠. 1단계 합격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10월 22일 날 면접을 보는데 성균관대학교 원서를 썼긴 했지만 경쟁률이 25대 1. 1단계 배수가 3배수. 사실 내가 1단계를 통과할지 안 통과할지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단계 통과 이후에 면접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학원에 예약하셔가지고 면접 수업을 잡으시면 되고 학원에서는 한 반당 보통 5명 그래서 2개 반 정도밖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대학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 10에서 12명 정도가 학원의 수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업 시간은 저녁에 6시부터 10시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수업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어지냐면 상황 면접에 제시된 상황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의료 딜레마, 문항의 출제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압박 질문의 의도와 대처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도표와 관련이 되어진 제시문 기반 출제 예상 문제와 답변 준비를 주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파이널 수업을 듣겠다. 자, 1단계 배수 3배수 경쟁률이 25대 1인데 내 교과 성적으로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신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파이널 수업을 예약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1차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면접 준비하시게 되어지면 사실 준비 시간이 매우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준비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화상으로 진행합니다. 화상으로. 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해외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학원까지 와서 면접 준비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성균관대학교는 수능 체제가 없다 하더라도 6개의 원서 중에서 틀림없이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의 원서를 쓰신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선생님이 배정이 돼서 화상으로 줌으로 일주일에 1회 또는 일주일에 2회 수업 계획을 잡아서 학생과 직접적으로 1대1 면접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1단계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학원에서 현장 수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점, 경쟁률이 25대 1이라는 점, 또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을 보니까 1.07 또는 1.15 정도의 매우 높은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니까 면접 준비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비슷한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비슷한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사실 면접을 잘하고 못하고는 다 비슷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빠르게 성균관대학교 의대 면접에 적응하고 최적화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학생들이 혼자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사실은 주어진 제시문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논리적인 표현인지, 또 다른 학생과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냥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지 구술 발표의 문제점이나 역량이 키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결국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과연 짧은 기간 동안의 면접에서 어떻게 구술하고 발표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보여주고 다른 지원자와 차별성을 보여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마도 이제 성균관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의 의대 원서 쓰시고 난 다음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1단계를 꼭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걱정도 많고, 또 1단계를 통과했었을 때 과연 면접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될지도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아마 틀림없이 수시 원서 접수하셨고 1단계 통과하시고 면접 합격하시고 최종적인 합격증을 받아보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균관대학교 의대 면접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